오늘은 제가 9개의 술집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노하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꼭 술집에만 해당되는 말들은 아니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보 창업자시라면 한번 듣고 참고하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술집은 맛보다 분위기다 입니다. 요식업에 있어 본질은 당연히 맛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예쁘고 직원들이 친절해도 맛이 없다면 그 손님이 재방문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건데요. 그런데 술집은 다른 요식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맛까지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맛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밝은 조명 밑에서 음악도 없이 시끌벅적한 분위기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 분위기만 좋으면 맛이 없어도 상관없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술집을 찾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싶어서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술을 마시기 좋은 분위기의 술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중에 안주가 맛있는 술집을 고르기 때문에 술집의 첫 번째는 맛보단 분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분위기에 거기에 잘 맞는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술을 마신다면 음식 맛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곳에 대한 좋은 느낌은 자연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인데요. 흔히들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싸다고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가성비라는 말은 사실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의 줄임말입니다. 무조건 싸다의 의미가 아니라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 이 정도의 성능에 이 정도의 가격이면 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비싼 가격을 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릇이나 집기, 또 플레이팅의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손님으로 하여금 가성비가 좋다고 느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집기를 사용하고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데 더 무겁고 어두운 집기나 그릇을 사용하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음식이라도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배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기나 그릇, 플레이팅으로 손님을 속이자는 말이 아니고요. 손님으로 하여금 음식이 처음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하자는 겁니다. 또 잘 꾸며진 음식 사진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만들고 SNS에 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마케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블로그 마케팅부터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 해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처음에 저도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직접 하나하나 부딪혀보며 공부했던 것들을 적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은 크게 효과를 본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 블로그는 한물간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 마케팅을 많이 시도해 봤지만 결국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 블로그에 직접 글을 쓰며 상위 노출을 해보려 했으나 지수가 낮은 제가 상위 노출을 하기는 힘들었고 그렇다고 마케팅 업체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돈 주고 부르기에는 매장 수도 많을 뿐더러 상위 노출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방법이 직접 맛집 블로거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쪽지 수가 50개인데 50개를 보내면 3, 4명 정도 답장이 왔고 매일 블로거를 찾고 50개씩 쪽지를 보내는 노가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리뷰노트란 어플을 알게 되었고 그냥 매장 등록만 해놓으면 무료로 쉽게 양질의 블로거분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블로거분들을 모집해서 블로거분들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각각 대표 키워드로 블로거 작성을 부탁하면 작은 키워드부터 큰 키워드까지 모든 키워드들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상위 노출이 되면 블로거를 보신 분들이 글을 통해 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방문하게 되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영향을 주며 그뿐 아니라 블로거 분들도 제 매장의 플레이스에 방문하고 매장의 위치나 어떤 것들을 파는지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 된다고 얼마나 매출이 올라가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 매장을 통해 상위 노출된 매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매장도 있었는데 분명히 매출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 되었다 떨어지게 되면 매출도 같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노출이 되지 않아 매출이 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최소한의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라인데요. 제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도 내가 운영하는 것처럼 손님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장이 있는 매장과 없는 매장의 매출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이 갭을 좁히느냐는 분명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비단 사장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직원 한 명의 능력에 따라 매장의 매출이 달라진다면 분명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국 제가 생각한 정답은 어떻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매뉴얼화 하느냐입니다. 매뉴얼의 끝판왕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아시나요? 바로 디즈니랜드인데요. 디즈니랜드에서는 방학이나 휴학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단기 직원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테일한 매뉴얼의 끝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단순히 화장실 청소를 해라가 아닌 걸레를 반으로 접어 세면대를 닦는다, 다른 반쪽은 수전을 닦는다 등 옆에서 누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일하든 같은 맛과 같은 퀄리티의 플레이팅, 메뉴 추천, 그리고 같은 수준의 손님 응대 능력을 만들기 위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 가게에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술들이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추천을 해달라는 손님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걸 추천해도 입맛이 워낙 다양하기에 손님의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영 미지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놓습니다. 일종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맞는 대응 멘트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매뉴얼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구두로 테스트까지 합니다. 덕분에 최소한 직원들의 서비스의 질로 인한 컴플레인은 초창기보다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만들어라인데요.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차라리 하루 가게를 문 닫았으면 닫았지 온전히 종일 매장을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없으면 매출이 떨어지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듯 합니다. 저는 그래도 가게 문을 닫지 말고 직원에게 하루 정도는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맡긴다고 매출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루 정도 리플레시할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직원에게 가게를 맡겨보고 지시도 하면서 직원을 다루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장사란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보다 하루 정도는 쉬면서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가 터득한 노하우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절대 한 가지만 바꾼다고 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흐를 때 비로소 서서히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매출이 급상승하는 구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경찰이란 조직에서 일을 했는데요. 경찰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냐는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도 전직 경찰이었다고 하면 항상 이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단 한 번도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자기 사업을 하면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생활을 할 땐 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직접 성공과 실패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경찰을 그만두고 새롭게 도전을 하려는 동기에게 연락이 왔었는데요. 아마 조금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응원해줬고 잘 하리라 워낙 성실했던 친구였으니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대답하며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해보지 않은 것들을 도전한다는 게 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패는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